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딱 한 가지를 고르기는 어렵지만 저는 말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평소에도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우리는 좋은 사람이든 싫은 사람이든 인간관계를 맺고 있는데 이들과 사이가 가까워지는데 필요한 것도 말이고 사이가 멀어지는 이유도 말인 경우가 대부분이죠. 오늘은 우리 삶을 위해서 말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첫 번째, 최소한의 말만 하라. 말은 많이 하면 할수록 더 평범해지기만 하고 가치가 없어지는 법이다. 말로 인상을 남기려 할 때는 더욱더 그렇다. 진부한 얘기를 할 때조차도 모호하게 생각의 여지를 던지고 수수께끼처럼 만들어라. 현명한 사람들은 말을 아낌으로써 좋은 인상과 자신의 이름을 남긴다. 말을 많이 할수록 후회할 말을 하게 될 가능성도 높아지므로 너무 많은 말을 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입안의 혀라는 야수를 현명하게 통제할 줄 아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그 야수는 우리를 뚫고 나오려고 끊임없이 애쓰며 제대로 길들이지 않으면 사납게 날뛰며 언젠가 반드시 재앙을 초래한다. 말이라는 보물을 함부로 쓰는 사람에게는 행운이 따르지 않는다. 특히 남에게 함부로 뱉은 말은 그릇된 행동보다 더 오래 남을 때가 많다. 많은 면에서 말은 인간관계에서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말을 적게 하면 실제보다 더 똑똑하고 지혜를 가진 사람으로 보인다. 침묵을 지키면 사람들은 불편해한다. 인간이란 해석과 설명을 좋아하는 존재다. 때문에 당신이 침묵하고 있으면 상대는 당신의 생각을 알아내고 싶어 한다. 당신이 무엇을 드러내고 무엇을 드러내지 않을지 신중하게 통제하면 상대는 당신의 목적과 의중을 간파하지 못한다. 당신이 짧게 대답하고 침묵하면 상대는 방어적인 자세를 취한다. 그리고 초조해져서 침묵을 깨고 온갖 종류의 말을 늘어놓게 되며 그러다 보면 자신의 중요한 정보나 약점을 노출하게 된다. 상대는 당신과 헤어지고 나서 뭔가 빼앗긴 듯한 기분이 들 것이고 집에 돌아가서 당신이 한 말을 곰곰이 되씹어 볼 것이고 당신을 매력적인 사람으로 느끼고 좋은 관계가 되려 노력할 것이다. 이렇게 상대가 당신의 짧은 몇 마디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면 당신의 인간관계는 더욱 좋아진다. 앤디 워홀은 젊었을 때 사람들을 말로써 움직이는 것은 대체로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말로 설득하려고 하면 사람들은 오히려 당신의 의도나 바람과는 반대 방향으로 나가고 자기 고집대로 움직이려 든다. 그렇기에 입을 다물고 있기를 택했고 입을 다물고 있으면 더 큰 매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 말을 삼가면 중요하고 힘 있는 사람으로 비칠 뿐만 아니라 후회할 말이나 위험한 말을 하게 될 가능성도 줄어든다. 한번 내뱉은 말은 다시 걷어들일 수 없다. 말을 삼가라. 특히 비꼬는 말을 할 때 신중하라. 신랄한 말로 순간적인 만족감을 얻을지 모르지만 그 결과로 언젠가 큰 대가를 치르게 된다. 두 번째, 뒷담화하지 마라. 앞에서 할 수 없는 말이라면 뒤에서도 하지 마라. 앞에서 할 수 있는 말인가 아닌가는 뒷담화인가 아닌가의 좋은 기준이다. 칭찬에 발이 달렸다면 험담에는 날개가 달려 있으니 상대가 앞에 없더라도 허물은 덮어주고 칭찬은 자주 하라. 다른 사람의 말을 할 때는 나의 비밀을 말할 때보다 더욱 더 신중해야만 한다. 칭찬을 할 때는 상관없겠지만 조금이라도 안 좋은 말 같으면 그 말 전체를 하지 말아라.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의 말을 할 때는 언제나 더없이 신중한 자세로 임해야 한다. 보지 않았거든 보았다 하지 말고 듣지 않았거든 들었다 하지 말라. 그릇된 선입견이 나의 눈을 멀게 하고 요망한 새치혀가 나의 입을 갉아먹는다.
타인의 겉모습이 화려하다고 그 사람 속내까지 요란한 게 아니며 타인의 차림새가 남루하다고 그 사람 지갑까지 빈곤한 것은 아니다. 그 사람과 말 한마디 섞어보지 않았다면 결코 다른 사람을 평가하거나 함부로 남의 말을 하지 마라. 예로부터 사람들은 그 입 때문에 대부분 스스로를 망하게 했다. 칭찬에 발이 달려 있다면 험담에는 날개가 달려 있다. 나의 말은 반드시 전달된다. 나의 입이 바로 그릇이고 인격임을 명심해야 한다. 혀를 다스리는 것은 나지만 내뱉은 말이 결국 나를 다스린다. 또한 가장 위험한 행동은 주변 사람들에게 제3자의 단점을 지적하는 것이다. 단점을 지적하는 행위 역시 상대방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행위로 좋지 않은 행동 중 하나이지만 남을 통해 듣게 되는 것은 당사자로 하여금 크나큰 배신감과 분노를 일으키는 법이다. 뒷담화만큼 위험한 것은 없다. 뒷담화하려거든 차라리 앞에서 대놓고 지적하라. 내가 아무렇지 않게 내뱉은 말은 상대방의 가슴 속에 수십 년 동안 화살처럼 꽂혀 있다. 비난은 부메랑이 되어 나에게 다시 돌아온다. 세 번째, 부정적인 말은 최대한 피하라. 시대를 막론하고 안 좋은 말을 너무 쉽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말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 창이나 칼로 사람에게 상처를 낼 수 있지만 새치혀보다 위험하지는 않다. 창이나 칼에 베인 상처는 아물 수 있지만 말로 입은 상처는 죽을 때까지 아물지 않는다고 한다. 그래서 말은 신중하고 또 신중하게 해야 한다. 말은 삶이고 인격이다. 말과 삶의 품격은 인과관계가 아니라 함께 가는 것이다. 말은 곧 인격이며 인격은 품격을 높이는 예절이다. 말은 그 사람의 인성을 평가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사용하는 언어를 통해 그 사람의 됨됨이까지 가늠하기도 한다. 많은 사람들은 말재주가 뛰어난 사람을 부러워하지만 결국 내 곁에 두고 싶어하는 사람은 말에서 마음이 느껴지는 사람일 것이다. 만일 당신이라면 말을 할 때 항상 부정적인 생각으로 매사에 불만이 가득하며 본인 기준으로 말을 만들어내며 남의 말을 나쁘게 얘기하는 사람과 그 반대로 긍정적인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과연 어느 사람과 대화를 하겠는가? 앞에서는 내 말이 맞아, 나는 내 편이야 하면서 뒤에서는 말을 바꾸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그런 부류의 사람들일 것이다. 그런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인간관계를 견디지 못하고 손절하거나 손절당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말은 마음의 알맹이다. 자신이 매일 어떤 말을 쓰고 있는지 관찰하고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말로 바꾸면 본인이 하는 일에도 성공할 확률이 높아지며 스스로의 앞날을 환하게 열 수 있을 것이다. 사랑한다. 감사하다. 좋아한다. 행복하다. 신난다. 등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들이 습관적으로 써야 할 말들이다. 이런 말들은 우리 삶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상냥한 미소와 함께 부드러운 말을 쓰는 일이 인간관계에 얼마나 중요한지는 누구나 안다. 하지만 잘 지키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다. 말 한마디에 천냥 빚을 갚는다라는 속담은 말의 중요성을 잘 나타내고 있다. 공자는 참된 말의 본성은 정성이 지극한 것이라고 했다. 참된 본성이 마음속에 있는 사람은 그 정신이 밖으로 빛을 발하여 움직이게 된다고 표현했다. 내 주변 사람들이 말을 가볍게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한다 해도 결코 물들거나 맞춰주지 마라. 부정적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입에 붙으면 매사에 부정적인 일이 일어나기 마련이다. 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네 번째,
말할지 말지 고민된다면 하지 마라. 누군가와 대화를 함에 있어서 이 얘기를 꺼내도 되는지 안 되는지 고민이 될 때가 자주 있다.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안 꺼내는 것이 맞다. 대부분의 경우 이런 상황에서 말을 뱉었다가 후회한 경험은 있어도 잘된 경험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렇기에 말할지 말지 고민된다면 그저 침묵하는 것이 좋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결코 목소리를 높여서 안 되는 경우는 내가 말을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이 안 되는 상황에 놓여 있을 때이다. 이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아마도 그 사람에 대해 잘 모르거나 그 사람의 말투 등 영향을 받거나 현재 내 상태가 분노나 불안으로 가득 차 있어서일 것이다. 지금 판단력이 흐려져 있다면 생각을 말하기 전에 먼저 침묵하라.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나중에 후회할 일이 생기기 마련이다. 만약 침묵을 지켜 나의 생각이 성숙할 시간을 주고 조금 더 좋은 방식으로 얘기한다면 결코 후회할 일이 없는 법이다.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로 많은 사람들이 다칠 수 있음을 경계해야만 한다. 우리는 감정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한다. 화가 나고 당황했더라도 이를 드러내지 않고 침묵하여 마음속에 가둬두어라. 사람은 누구나 감정의 폭발을 억누르기 어려운 때가 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잘못된 판단으로 남에게 무심코 뱉은 말은 내 발등을 찍는 도끼가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경계하는 것은 타인이 아닌 내 입과 혀이다. 따라서 입과 혀를 항상 경계하라. 내가 보지 못하고 직접 듣지 못한 건 가족에게조차 결코 말하지 마라. 어진 사람은 자기 눈으로 직접 본 것을 남들에게 이야기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만 들은 것을 이야기한다. 귀로 무엇을 들을 것인가, 눈으로 무엇을 볼 것인가는 자기 의지대로 하기 어렵다. 그러나 입은 의지대로 할 수 있으니 스스로 다스려야만 한다. 5번째, 자신만의 신념을 강요하지 마라. 그게 아무리 친한 친구거나 설령 가족일지라도 크게 다투게 된다. 이 두 주제로 얘기하고 싶더라도 나의 생각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사람은 모두가 같을 수는 없다. 따라서 그게 아무리 자신에게 좋다 한들 남에게 강요해서는 안 되는 법이지만 종교나 정치적인 신념은 어지간해서는 서로 굽히지 않고 계속 자기의 생각만을 강요하게 된다. 내가 그런 말을 하지 않더라도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을 계속 만나는 것은 몹시 피곤한 일이고 실제로도 인간관계에서 신념으로 인해 다툼이 일어나고 주먹다짐으로 번지기까지 한다. 그렇기에 주변에서 이런 신념을 강요한다면 거리를 멀리하는 것이 좋다. 이런 주제가 나오는 순간 이 화제가 끝나려면 방법은 2가지이다. 누군가 자신의 신념을 속이던지 울며 겨자 먹기로 신념을 포기해야만 한다. 그렇기에 얘기를 꺼내지 말아라. 시간 아깝게 의미 없이 논쟁하지 마라. 현명한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 2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남들과 논쟁은 하지 않는다. 그 대화의 상대방이 누가 됐든지 간에 논쟁이 시작되면 서로는 원래의 성격보다 자기 관점을 더 세게 고집하기 십상이다. 사실 이러한 논쟁은 아무런 의미도 없고 필요도 없다. 논쟁에서 졌다면 그저 할 말이 없다. 한편 상대방을 철저히 눌러 이겼다 한들 아무 소용이 없다. 그것은 일시적으로 승리를 거둔 것일 뿐 그 승리의 쾌감은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 이뿐만 아니라 가장 큰 문제점은 논쟁에서의 승리를 상대방의 정치적, 종교적인 신념을 무참히 짓밟은 대가로 얻었다는 것이다. 남의 체면을 깎아 얻은 하찮은 승리 때문에 상대로부터 원한을 사서 언젠가 큰 망신을 당할지도 모르는 일이다. 6번째, 고민 상담은 대충 해주지 마라.
이 세상에 무거운 고민과 가벼운 고민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내가 느끼기에 별게 아닌 고민도 남에게는 죽는 것이 나을 정도로 힘든 상황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삶의 무게는 상대적이라. 사람마다 각자가 느끼는 삶의 무게는 제각각 다르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항상 자신의 고민만 중요하고 남의 고민 앞에서는 그런 거 가지고 뭘 그러냐는 태도로 일관하거나 남의 고민을 두고 모두 다 그 정도의 고민은 있어라는 등 배려가 없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것은 존중 따위는 찾아볼 수 없는 자기 자신만 아는 이기적인 사람의 행동이다. 인간관계가 잘 유지되기 위해서는 나 외에 다른 사람을 존중해야 한다. 상대방이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을 고유의 인격체로서 존중해 주어야 그 사람의 마음을 열 수 있다. 아주 어린 아이조차도 자신을 존중하는지 아닌지를 100% 직감할 수 있거늘 사람 간의 기본적인 존중이 없는 사람이 세상에는 정말 많다. 남을 존중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그 사람에게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다. 마음을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은 가깝게 두지 말고 내 자신이 그렇다면 고쳐라. 고마우면 고맙다고, 미안하면 미안하다고 큰 소리로 말하는 것이 올바른 인간관계의 기본인 법이다. 감사할 때 마음으로 고맙다고 생각하는 것은 감사 인사가 아니다. 남이 내 마음속까지 읽을 만큼 한가하지 않다. 감사를 표현하지 않는 사람을 멀리하고 나 역시 남들에게 감사를 표현하라. 남의 즐거운 점을 보거든 같이 기뻐해주고 남의 슬픔을 보거든 그를 위로해 주어라. 남의 고통을 즐거워하는 자가 있다면 존중이 없는 자이다. 남의 부덕한 행위를 기뻐하는 것은 부덕한 행위 그 자체보다 더 나쁘고 교활한 행위이다. 다른 사람의 고통과 불행을 즐거워해서는 안 된다. 이런 사람이 친구라고 생각해 본다면 내가 고통받고 있을 때 나를 위로해주고 도와주기는커녕 나의 고통에 즐거워하던가 나를 이용하려 하지 않겠는가? 그렇기에 이런 사람들과는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이롭다. 7번째,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 마라. 사람들은 약속을 가볍게 하지만 약속이란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이다. 서로와 서로의 신뢰로 맺어진 약속은 말을 뱉기에는 쉬워 보이지만 이미 약속이 된 순간 무척이나 무거운 무게를 갖는다. 게다가 상대방과 만나기로 한 약속은 더더욱 그러하다. 다른 사람과 만남을 갖는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상대방이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서로의 소중한 시간과 돈을 쓰는 일이므로 별 가치 없는 사람과는 굳이 만날 약속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약속을 가볍게 뱉어놓고 약속 시간이 다가오면 매번 핑계를 대며 일방적으로 취소하거나 약속 시간에 매번 늦고 있다면 반드시 사과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도록 조심하라. 어쩌다 사정이 생겨 약속을 미루는 것이야.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진심으로 사과하면 되겠지만 매번 만나기 싫고 귀찮은 티를 내며 약속을 소중히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신이 보고 싶을 때만 만나는 사이로 일방적인 인간관계를 원하는 이기적인 사람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약속은 함부로 하지도 한 번 했으면 절대 어기지도 마라. 8번째, 남에게 가족 흉을 보는 것은 삼가라. 남의 얘기를 함부로 하지 말라고 했듯 말이란 것은 뱉기엔 가벼우나 뱉고 나면 무엇보다 무거운 법이다. 남에 대한 얘기도 이러한데 남에게 가족에 대한 흉을 보는 행동은 최악의 행동임이 틀림없고 최악의 사람으로 낙인 찍혀져 사람들과 거리를 두게 된다. 사람은 누구나 사연 없는 사람이 없다. 사람인 이상 그게 누구든 말이다. 부모, 형제, 하물며 자식들도 다 사연이 있고
비밀이 있는 법이다. 따라서 그게 설령 내 자식이더라도 비밀을 훔쳐보거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추궁하는 것은 결코 안 되는 일이다. 현명한 사람들은 아무리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서로의 사생활과 자기만의 생각을 존중해준다.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들은 가족의 문제를 남들에게 상담을 가장하여 같이 욕해달라는 식으로 떠벌리며 대화를 이어나가고는 한다. 내 가족들의 안 좋은 사연들을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는 것은 그때 그 순간만큼은 기분이 나아질 수 있지만 결국 나를 더 힘들게 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결국 내 가족을 욕하는 건 내 얼굴에 침을 뱉는 행동이기 때문이다. 내가 조금 더 처신을 잘했다면 배우자랑 싸울 일도 없었을 거고 자녀들과도 더 좋게 지냈을 텐데 내가 잘 못했기에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다. 결국 이 모든 것은 다 내 탓이다. 그러니 내가 그런 행동을 했다면 지금부터라도 남들에게 가족 흉은 절대 보지 말고 지금이라도 가족들에게 더 잘해줘야 한다. 가족이라는 존재는 서로 의지하고 따뜻함을 주고받는 사이이지 남에게 흉을 보는 대상이 아니다. 만일 주변에 있는 누군가가 가족의 흉을 보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거리를 두는 것이 이롭다. 가장 가까운 가족도 욕하는 사람이 주변 동료는 얼마나 욕할지 생각해보면 그 사람과 거리를 두는 게 무조건 옳다고 느낄 것이다. 9번째, 대화의 주제를 벗어나지 않게 주의하라. 간혹 사람들과 대화하다 보면 분명 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대화의 방향이 서로 다르거나 무언가 어색한 대화가 지속되는 경우가 있다.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 것은 서로 같은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하기보다는 그저 자기 얘기를 하기 바쁜 경향이 있다. 올바른 대화란 서로가 서로의 얘기를 들어주며 그 얘기에 맞는 말을 해주고 이것들이 주거니 받거니 해주는 것이지만 계속 다른 방향으로 이해가 센다면 두 사람의 관심사가 아예 다른 나머지 대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거나 혹은 둘 중 누군가가 상대방의 얘기를 듣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자기 얘기하기 바쁘기에 대화가 자꾸 어긋나고 무언가 이상한 느낌이 드는 것이다. 관심사가 다른 부류라면 서로가 맞춰가기만 한다면 인간관계를 유지하는데 큰 무리가 없지만 자기 얘기만 하기 바쁜 사람과는 관계가 지속되기 힘든 경우가 많다. 내가 그런 사람이라면 지금이라도 당장 고쳐야 하고 상대방이 그런 사람이라면 부드러운 태도로 그 부분에 대해 얘기하되 결코 무리해서 말하지 마라. 그 사람이 내 얘기를 듣고 고쳐질 사람이라면 무리하지 않아도 바뀌겠지만 그런 부류의 사람이 아닌 그저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사람일 경우에는 화가 나고 무시당했다는 마음에 내 뒤통수를 치고 나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 그렇기에 매번 대화의 핀트가 어긋나고 다른 부분에서 그 사람의 이기적인 모습이 보이거든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것이 낫다. 오늘 함께 알아본 이 지혜들이 어떠셨나요? 말이 정말 무서운 것은 내 생각을 거치지 않고 나올 때가 많고 생각을 하고 말해도 남에게는 오해를 살 수도 있다는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함께 알아본 이 지혜들이 우리의 인간관계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깨달음의 광장이었습니다.